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0km 이상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군력과 미사일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공군력이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와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지금 한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전쟁 초기에 적 지휘부나 통신시설, 방공망 같은 걸 타격해가지고 적의 지휘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적의 방공망에 구멍을 뚫어서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많이 구성하는데 전투기와 미사일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갖추고 있지만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요격망이 금세 붕괴가 됐고요.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서 국방 선임 기자를 맡고 다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국방 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날도 더운데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하셨는지요? 이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한국 날씨가 무덥지만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에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죠. 핫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매 순간 매 시간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따라가기도 벅차고 있는데요. 이 촬영하는 2월 19일 현재 가장 최신 뉴스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중수 시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13일 공격을 현지 시간을 13일 공격했을 때는 핵시설은 일단 제외를 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과 중수 시설도 이렇게 이제 핵시설도 공격해가지고 일부 파손되고 손상이 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치열해지고 혹시 양측이 서로 설정한 레드라인 넘어서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드맨 스트레티지여가지고 뭐 가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전쟁을 되게 싫어합니다. 피 흘리는 거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대학 초반 과정은 이제 뉴욕 밀리터리 스쿨이라가 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서 그런지 전쟁을 싫어하고요. 뭔가 뭐 혼내주겠다 이런 게 다 뻥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는데 지난달에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취임 후 첫 순방을 이제 중동을 하는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에 이전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트럼프에게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테니까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협상으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그에 앞서 3월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직접 편지를 보내면서 2개월 동안 우리 한번 흉금을 터놓고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오만이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5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처음에 1차 협상이 되게 서로 양측이 좋다. 분위기 좋다로 해가지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협상이 더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한테 미국은 이제 이란에게 완전히 그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하니까 더 이상 농축을 진행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걸 다 외부로 반인출을 하고 농축을 진행하지 말라는데 이란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쓸 수 없을 정도의 저농도의 우라늄을 농축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상을 달리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난 4일에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인 하메네이는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라늄 농축은 우리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하면서 미국의 제안은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제안은 우리 국민의 자립 신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과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망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잘 노렸죠. 다시 기존에 빠꾸됐던 공격 계획을 들고 가면서 자 이거 한번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해서 트럼프 봤는데 그 몇 년 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그런 거를 브리핑을 해주니까 트럼프가 솔깃해가지고 아마 고 사인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이죠. 네타냐후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공격 계획, 작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13일에 했는데 우리 말로는 영어로 라이징 라이언이라 가지고 일어나는 사자라고 했는데 친한 지인이 성일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히브리어로 암클랍이라고 하고 사자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잘못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자와 비유하면서 그렇게 강인한 결기를 보여주는 작전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공격했던 거는 군 지휘부와
그다음에 핵과학자들 그리고 일부 핵시설, 우라늄을 저장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련 지원 시설들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방공망을 주로 내었습니다. 방공망. 이란의 요격 미사일, 방공 요격 미사일들을 노리고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이제 공항에 있던 전투기들을 노렸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란의 반격 능력과 핵 개발 능력 그리고 방공 능력을 모두 다 무력화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그 이후에 13일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영공을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막 오가면서 원하는 표적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것을 그냥 아무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전적인 예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협박을 하면서 우리는 3,000발 정도의 3,0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포함이겠죠. 그리고 1,000기의 그 미사일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쐈을 때가 300발, 그 외로 100발, 20발, 뭐 10발, 2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많이 무력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테리라고 하죠. 이동형 미사일 발사. 보통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를 집중적으로 노렸기 때문에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은 또는 사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킬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대비해서 삼축이라고 했는데 킬체인, 그다음에 KM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세 가지를 묶어서 삼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킬체인, 이스라엘판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과 함께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드론은 되게 성가신 존재 맞습니다. 맞는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고요. 대개 이제 주택가에 를 노려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이거나 또는 부상을 입게 하는 어떤 테러형 병기에 그치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밑에서부터 저층에서부터 고공까지 이렇게 여러 겹의 방공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는 에로우 2, 3라고 있고요. 중간에는 다윗의 돌팔매, 네비 슬링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천궁투와 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아래는 이제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면 아이언돔이 뭐 뚫렸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언돔은 이란에서부터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마스나 무장 정파들이 발사하는 그 조악한 로켓탄을 요격하는 적어도 방공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미사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것은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석고소기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사실 석고소기보다는 이란이 이스라엘 한 특정 지점에 대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제대로 요격하기 힘듭니다. 보통 적의 탄도미사일 한 기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은 2기를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2기를 발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십 발을 한 곳에 집중해서 쏠 경우에는 방공망에 과부하가 걸려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살보라고 하는데 집중 공격, 집중 포격이라는데 석고쏘기보다는 이런 살보에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에서 살보에 당해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이 얘에다 꽂히는 거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사드 드론 침투 작전의 군사 정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0km 이상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공군력과 미사일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공군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수단이 미사일이랑 드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전투기와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지금 한판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만 봅니다만요. 보통 미사일은 전쟁 초기에 적 지휘부나 통신 시설 아니면 이제 방공망 같은 걸 타격해가지고 적의 지휘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적의 방공망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그 구멍을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많이 구성하는데
전투기와 미사일을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갖추고 있지만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요격망이 금세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란이 때 영어로 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인데 이 정보기관이 미리 이란에다가 침투해서 이란의 주요 지부의 위치나 안에 비밀 작전, 드론 비밀 작전 기지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란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쏘고 있지만 어떤 특정 목표, 핵심적인 목표, 이스라엘의 군 시설이나 어떤 뭐 그런 걸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주택가를 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의 피해를 입혀서 전쟁에 대해 반대 여론을 높이려는 그런 물론 이제 일부 이스라엘 시설이 파괴됐다는 뭐 보도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운용은 테러용 무기, 어떤 전쟁을 군사적인 전술적인 목표, 전략적 목표를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 테러용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예리코라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쐈죠. 안 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예리코라는 그 장거리 미사일은 핵 탄두를 탑재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냥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결전병기가 있기 때문에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지만은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밀 유도 무기, 또 하나는 공중급이가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이제 미사일과 폭탄 같이 이제 정확하게 적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게 이제 재고가 점점 바닥이 나고 특히 또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 무기도 재고가 지금 뭐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중급이가 왜 필요하면은 아까 2,000km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정밀 유도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또 연료까지도 가득 채워 가야 되는데 연료랑 정밀 유도 무기 가득 채우면은 아무리 연료가 많다 하더라도 중간에 부족하겠죠, 연료가. 그러면은 중간에 공중급이가 대기해서 그거를 연료를 채워주고 그래야지 몇 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공중급이가 7대 정도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트럼프 형님이 또 손을 내미셔서 정밀 유도 무기, 이스라엘이 필요한 정밀 유도 무기도 대주고 그다음에 공중급이기도 외신을 보니까 30대 정도를 중도가로 급파해서 지원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타격을 가한 배경과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모사드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되게 성과가 많은 정보 기관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서 모사드는 자기네 안방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 물론 훌륭한 기관이라서 실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렇지만은 이란은 중동에서 한때 유태인이 제일 많은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고 현지 사정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이란이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드론을 한참 전에 이제 이란 영내로 반입을 해가지고 비밀 작전 기지를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뭐 그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내부 인터넷으로 그 드론을 뭐 조종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사드는 그동안 이제 이란의 지휘부들이 어디에 사나를 뭐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언제 있냐라서 이런 걸 파악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날린 그 자폭 드론이 이란군 지휘부에 있는 아파트를 했는데 그 아파트 고층에 그 방만 딱 공격을 한 그런 사진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섬찟하다는 거 특정층만 해가지고 대단한 정보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 작전의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란 입장에서는요. 2016년에는 모사드가 이란의 핵 비밀을 숨겨놓은 창고를 급습해가지고 거기 안에 자료를 전부 털어와가지고요. 털어가서 그걸 가지고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브리핑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2022년과 24년 그리고 2020년에도 보면은 이란의 핵과학자나 그다음에 이란 핵명수비대 주요 고위급 장교들이 출퇴근하는 도중에서도 이스라엘 모사드에 암살이 당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외부에서 원격적으로 이렇게 조종되는 총기로 해서 그 완전히 CNN에서 보면 모사드는 벌써 몇 년째 이란을 놀이터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란이 공군력뿐만 아니라 정보력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밀렸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